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의 마지막 날 잠깐 볼일을 보고 저녁에 지금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요. 여러분들에게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실 때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켰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이해타산으로 살아갑니다. 돈이 남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이해관계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공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행사죠. 시행사. 그 다음에 분양 대행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분양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들 각자로 이렇게 이해타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지식산업센터가 그 구조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원래적으로 국토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체에게 혜택을 줬던 이런 구조가 이 세상에서 그 정례화된 어떤 규범처럼 여겨져서 현재 대출을 80%까지 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주거의 대안으로 지금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이 대안을 생각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최대의 이익입니다. 최대의 이익.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임대 사업을 할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분양 가격을 낮춰서 잡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단 한 군데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대한 높여서 팔릴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 가격을 높여서 가격을 책정을 하고 그리고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양받는 사람은 이 가격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올라갈 가망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선택할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가 이미 정해놓은 룰을 내가 보고 판단을 해서 여력이 있느냐, 올라갈 여력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을 내 스스로 판단을 하고 따져봐서 여기에서 이해타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양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 분양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여력이 있다라는 것, 거기서 이제 그 여력이라는 그 갭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떻게. 대부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전에 이거를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 조사의 가격을 거꾸로 적정성을 한번 따져보고 얼마 정도면 분양이 팔릴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당장 지어지게 되면 2년 후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의 가치를 산정으로 했을 때 얼마를 책정하는 게 적정한지,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장 조사를 면밀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 주변 시세의 한 20% 정도를 상향된 가격으로 미래 가치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장 조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건을 파악해주고 분양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는 일을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제안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제시하는 가격들이 거의 시행사가 받아들이고 형성이 되어가는 가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디가 좀 더 가치가 남아 있느냐, 어디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느냐,
이 정도 가격이면 앞으로는 상당히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식산업센터는 저는 여러 번 많은 대안을 중에서도 서울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을 벗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좀 기업체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곳, 그 기업체가 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교통의 인프라, 어떤 특별한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성이 발생을 하고, 이 기업체가 들어가야 되는 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양을 받고 난 이후에 분양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다른 효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저평가 지역, 아직까지 저평가 지역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의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저평가 지역. 시행사는 토지를 아무리 싸게 샀어도 거기 가격이 고가에 팔릴 수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는다고 하면 그거를 자기가 많이 남기 때문에 좀 싸게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대치로, 최대의 맥스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을 합니다. 최근 이제 수도권하고 서울하고의 분양가를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싹 다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분양가 추이를 봤던 사람인데, 최근에 너무 현장이 많아서 정말 어떻게 다 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근데 대략적으로 이번에 싹 보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니까 아직 많지 않은 겨우 42분, 그 중에서 실제로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분양가는 이제는 거의 대동소이해졌습니다. 대동소이.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고요. 토지가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거의 택지개발지구,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땅들, 쉽게 얘기하면 공장 단지에 있는 공장 부지를 밀고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거나 도시개발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땅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분양가가 거의 700 플러스 마이너스 선으로 거의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식산업센터의 모든 이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도 이제는 700만 원은 이제 보편적인 가격이 되었습니다. 700만 원. 분양가 700만 원. 이 가격이 보편적인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수도권 경기도에서.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서울에도 700만 원대 분양가를 보이는 곳이 분명히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가치적으로 분양자들이 숨어있는 갭만큼 가져갈 수 있는 갭이 남아있는 부분이 이 서울의 700만 원대 요 가격대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요 가격대. 제 말처럼 될지 안 될지, 제가 판단이 맞았을지 틀렸을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데이터로 이야기를 했을 때, 감이 아니고 실제로 분양가를 쭉 전체적으로 다 보고 전체적으로 서울 위성도시를 전부 다 쭉 돌아가면서 각 현장마다 가격표를 조사해 본 결과 남아있는 곳은 서울이다. 서울에서도 아직까지도 저평가된 지역이다. 이 결론이 정확하게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혹시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실 때 최근에 이제 최근 영상 쪽에서는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현혹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지식산업센터가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아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는 모른다. 잘못 초이스를 하게 돼서는 문제가 된다. 보기에 좋은 떡들이 너무나 많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3년이 지나면 이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좋고 나쁜 이 옥석이 많이 가려질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가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금 공급이 많은 부분이 조금은 문제성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모로 좀 잘 파악을 하시고요. 8월의 마지막 날인데 지식산업센터는 그래도 현존하는 부동산 중에서 최고의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을 잘 취득하시면 평생 여러분들이 받는 연금을 받는 형태의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의 부는 여러분 스스로 챙기셔야 되고, 절대로 자기의 부를, 자기의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이 남아야 되는 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경거망동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